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어진다. 주변에 친구가 있어도 설사 없더라도 아니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녀가 있거나 없어도 상관없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저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진다. 오랜 시간 행복을 찾아 헤매왔지만 행복은 결국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을 정리한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했으나 그는 인생사를 고통으로 결론짓지 않았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무게 중심을 바깥에서 내 안으로 옮기는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한 고통이다.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에 홀로 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 자체를 또는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조건을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고독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클수록 혼자 지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사실 고독이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자의 개성과 취향,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는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가 이뤄질 수 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서 생겨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오롯이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난다. 결국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기대할 일도 없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위로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인간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공허함과 권태감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럴 때 남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고독을 혼자 대면하기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젖을 떼면서 공포에서 독립하게 되듯이 고독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독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본래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인생 후반기라면 예전의 친구나 동창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내 안에서 혼자의 힘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말과 같다. 본래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타인의 평가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만남에서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에 의지할수록 행복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명예나 지위 그리고 명성만 보이게 된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만큼 인간은 혼자 뭔가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지와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남에게 너무 의식하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욱 좋게 평가받으려는 허영심이 커지게 된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예시로 어느 죽음을 앞둔 사형수 이야기를 한다. 1846년 3월 31일자 타임스에 실린 토머스 워크스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신의 수치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한 참관인들에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형벌에 의한 죽음을 앞두고 구경꾼들에게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은 끔찍한 명예욕의 본보기다. 인간의 고뇌와 번민의 많은 부분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유래한다. 그 바탕에는 질투, 증오심, 허영심, 자존심 등이 있다. 즉, 남과 비교하여 내가 더 좋게 평가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은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제 나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싶은 허영심이 생기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자존심만 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허영심과 같이 타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아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평가에 속아서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바탕에는 탐욕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그런 노력이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 허영심과 구분되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말한다. 허영심이 본래 나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다. 허영심이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직접적인 높은 평가다.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긍심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야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소위 세상의 평가이다. 늘 평가는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과 출세, 그리고 명예가 결정된다.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더 이상 남의 기대와 욕망에 맞춰 살아선 안 된다. 삶을 위한 삶이라는 생존을 위해 자아 실현이라는 가장 높은 욕구가 잊혀지면 안 된다. 겉보기에 사람들은 같은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곳을 보고 싶어 한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쫓는다면 적성도 맞지 않고 강요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남을 따라서 같음을 추구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욕망이다. 다름을 추구하는 것은 높은 단계의 욕망이다.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살면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나에게 흡족한 삶이면 충분하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다. 개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다. 우선 나 자신이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 후반기의 시작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 찾아보라. 원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린다. 자기 자신대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홀로서기이다.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되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나만의 온전한 욕망을 찾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행복의 길로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정을 강조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 인간관계나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온은 지나친 기대도 세상이 강조하는 욕망에서 잠시 벗어난 길을 말한다. 현명한 인간은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로는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안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쇼펜하우어를 삶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염세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쇼펜하우어는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글에는 유머가 묻어난다. 또한 현실 속 세상의 밝은 사람이었다. 교양이 없는 부자가 삶에서 얼마나 따분함에 시달리는지를 본인이 잘 알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서는 이외에도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다양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책을 통해서 삶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살았던 쇼펜하우어를 만나본다면 인생의 고민들을 떨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어진다. 주변에 친구가 있어도 설사 없더라도 아니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녀가 있거나 없어도 상관없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저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진다. 오랜 시간 행복을 찾아 헤매왔지만 행복은 결국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을 정리한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했으나 그는 인생사를 고통으로 결론짓지 않았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무게 중심을 바깥에서 내 안으로 옮기는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한 고통이다.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에 홀로 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 자체를 또는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조건을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고독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클수록 혼자 지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사실 고독이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자의 개성과 취향,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는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가 이뤄질 수 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서 생겨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오롯이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난다. 결국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기대할 일도 없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위로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인간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공허함과 권태감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럴 때 남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고독을 혼자 대면하기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젖을 떼면서 공포에서 독립하게 되듯이 고독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독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본래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인생 후반기라면 예전의 친구나 동창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내 안에서 혼자의 힘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말과 같다. 본래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타인의 평가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만남에서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에 의지할수록 행복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명예나 지위 그리고 명성만 보이게 된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만큼 인간은 혼자 뭔가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지와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남에게 너무 의식하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욱 좋게 평가받으려는 허영심이 커지게 된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예시로 어느 죽음을 앞둔 사형수 이야기를 한다. 1846년 3월 31일자 타임스에 실린 토머스 워크스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신의 수치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한 참관인들에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형벌에 의한 죽음을 앞두고 구경꾼들에게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은 끔찍한 명예욕의 본보기다. 인간의 고뇌와 번민의 많은 부분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유래한다. 그 바탕에는 질투, 증오심, 허영심, 자존심 등이 있다. 즉, 남과 비교하여 내가 더 좋게 평가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은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제 나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싶은 허영심이 생기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자존심만 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허영심과 같이 타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아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평가에 속아서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바탕에는 탐욕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그런 노력이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 허영심과 구분되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말한다. 허영심이 본래 나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다. 허영심이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직접적인 높은 평가다.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긍심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야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소위 세상의 평가이다. 늘 평가는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과 출세, 그리고 명예가 결정된다.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더 이상 남의 기대와 욕망에 맞춰 살아선 안 된다. 삶을 위한 삶이라는 생존을 위해 자아 실현이라는 가장 높은 욕구가 잊혀지면 안 된다. 겉보기에 사람들은 같은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곳을 보고 싶어 한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쫓는다면 적성도 맞지 않고 강요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남을 따라서 같음을 추구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욕망이다. 다름을 추구하는 것은 높은 단계의 욕망이다.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살면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나에게 흡족한 삶이면 충분하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다. 개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다. 우선 나 자신이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 후반기의 시작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 찾아보라. 원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린다. 자기 자신대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홀로서기이다.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되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나만의 온전한 욕망을 찾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행복의 길로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정을 강조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 인간관계나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온은 지나친 기대도 세상이 강조하는 욕망에서 잠시 벗어난 길을 말한다. 현명한 인간은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로는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안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쇼펜하우어를 삶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염세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쇼펜하우어는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글에는 유머가 묻어난다. 또한 현실 속 세상의 밝은 사람이었다. 교양이 없는 부자가 삶에서 얼마나 따분함에 시달리는지를 본인이 잘 알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서는 이외에도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다양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책을 통해서 삶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살았던 쇼펜하우어를 만나본다면 인생의 고민들을 떨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